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26년 역사의 새로운 도약, HR 테크 플랫폼 구축 여정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구동수입니다. 오늘은 26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 채용 플랫폼 잡코리아의 AI 채용 플랫폼실 조강진 실장님과 함께 잡코리아가 AWS를 통해서 어떻게 HR 테크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냈는지 그 여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AWS에서의 마이그레이션 전략과 계획 수립 방법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는 잡코리아의 실제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의 실제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동의는 매우 다양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부터 비용 절감, 글로벌 확장, 그리고 최신 기술 도입까지 모든 기업이 같은 이유로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기업마다 클라우드의 전환의 동기는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실질적인 것은 비즈니스의 가치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서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금 절감의 측면입니다. AWS로 전환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선행 투자를 없애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IT 종량제 모델을 통해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 생산성 향상입니다. AWS는 IT 운영 오버헤드를 줄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오버헤드를 줄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실제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해서 이는 곧 비즈니스의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운영 탄력성입니다. AWS의 인프라는 다중 가용 영역 아키텍처를 통해서 자연재해나 하드웨어의 장애에도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의 민첩성인데요. AWS의 클라우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테스트하고 성공적이면 즉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 몇 분 만에 새로운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어서 글로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핵심 가치가 바로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입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단순한 기술적 과제를 넘어서는 아주 복잡한 여정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여정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세 가지의 주요 어려움은 기술, 조직 문화, 운영의 측면입니다. 첫째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레거시 시스템의 복잡한 종속성과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수년 또는 수십 년간 운영되어 온 시스템들은 서로 깊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와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해야 합니다.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직 전반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은 운영 거버넌스에 대한 측면입니다. AWS의 클라우드 상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운영 모델 혹은 비즈니스 보안 요구사항 및 규정 준수사항 등에 대한 모델이 바뀌기 때문에 이에 맞는 운영 모델이 필요하게 되어서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특히나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일수록 더욱더 복잡해지며 이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단순한 시스템 이전이 아니라 전사적인 변화 관리 프로젝트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마이그레이션의 어려움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업들은 어떤 공통된 접근법들을 취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에 필요한 조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경영진의 스폰서십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키텍트와 각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CCOE 팀을 운영해서 조직 전반적으로 클라우드의 도입을 가속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운영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론을 넘어서 실제 경험을 장려해
MVP 프로젝트를 통한 실천 중심의 접근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패턴은 규모나 산업에 관계없이 성공적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달성한 기업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핵심 요소들입니다.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을 처음 접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집을 이사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의 첫 번째 단계는 평가 단계로 저희가 이사를 준비할 때 먼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분류하듯이 이 단계에서는 현재 IT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서 애플리케이션들 간의 의존성을 파악하고 TCO 분석을 수행하고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서 마이그레이션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는 단계입니다. 즉,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클라우드로 이동하는가 라는 명확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빌라이즈 단계로 이사업체를 선정하고 이삿짐을 포장 준비하듯이 이 단계에서는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환경과 역량을 구축하는데요. 클라우드 기반 운영을 위해서 랜딩존을 구축하고 운영 모델을 정립하고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소규모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의 경험을 축적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 단계는 실제로 이사를 하고 새 집에 정착하는 것과 같이 이 단계에서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AWS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최적화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이전 후에는 이제 자동화, 서버리스 아키텍처, 컨테이너화 등을 통해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합니다. 앞서 살펴본 프로세스 중에 마지막 단계였던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적합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AWS는 이를 위해서 7R이라고 불리는 체계적인 마이그레이션 패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당장 마이그레이션이 적합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의 리테인이 있으며 마이그레이션이 불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식별해서 폐기하는 전략인 리타이어가 존재합니다. 또한 우측 상단으로는 가상화된 워크로드를 하이퍼바이저 수준의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리로케이트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거의 수정 없이 리프트 앤 시프트 형태로 이전하는 방식인 리호스팅, 그리고 핵심적인 아키텍처를 유지하면서 클라우드의 최적화를 적용하는, 예를 들어 자체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아마존 RDS와 같은 매니지드 서비스로 이전하는 방식인 리플랫폼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스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교체하는 전략인 재구매가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리팩터 앤 리아키텍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의 애플리케이션을 재설계하여서 최대한 클라우드의 이점을 얻는 방식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의 전략이 수립이 되면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AWS는 지난 19년간 수천 개의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IT 스택의 모든 계층을 어우르는 포괄적인 마이그레이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의 마켓플레이스와 다양한 파트너 생태계를 통해서 전문 컨설팅 및 추가 솔루션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에서 마이그레이션 전략과 계획 수립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잡코리아의 조강진 실장님께서 발표를 이어가시겠습니다. 잡코리아가 실제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를 어떻게 적용했고 어떤 가치를 창출했는지 귀중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잡코리아를 대표해서 발표를 하게 된 AI 채용 플랫폼실의 조강진이라고 합니다. 네, 잡코리아는 1996년에 최초 설립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98년에 최초 서비스를 진행한 이후에 26년 동안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데요.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외국인 채용까지 사용자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잡코리아가 왜 클라우드를 진행을 하였고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갔는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잡코리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채용 플랫폼 중에서 정규직
그리고 아르바이트, AI 솔루션, 외국인 채용, 디지털 명함에 이르기까지 토탈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잡코리아가 유일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저희가 업계 최초로 LMM 기반의 자체 생성형 AI 솔루션을 상용화하였는데요. 특히 이제 비정형 데이터인 HR 데이터 추출에 최적화되어 개발되었고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루프 AI는 다양한 서비스에 현재 접목되어 있고요. 더 다양한 사용자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잡코리아에서는 여러 신규 서비스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채용 프로세스 전체를 자동화하여서 업무 자체를 효율을 높인 나인 하이어와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클릭, 그리고 NFC 카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필을 만들 수 있는 2세대 명함 서비스인 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소개는 잡코리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잡코리아는 왜 클라우드 여정을 선택을 하였을까요? 2024년에 잡코리아의 비전은 HR 테크 플랫폼의 원년의 해를 만드는 것으로 선포가 되었고요. 구인자, 구직자에게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비스의 기능을 추가하는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은 비즈니스 전체를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였고요. 비즈니스 전체를 혁신하는 전략에 맞게 시스템 전체도 혁신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비즈니스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전략 대비해서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현실과의 차이를 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요. 잡코리아는 온프레미스 기반의 시스템을 26년간 유지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변화에 유연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각 서비스들마다 중복 개발하고 있고 이제 공통 영역들이 다 중복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 높았고요. 그래서 이제 중복 개발하고 있는 공통 영역에 대해서 플랫폼화를 진행을 해서 프로덕트 벨러시티 자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플랫폼화를 진행을 하는 것에 가장 적합한 AWS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선택을 하였고요. 그 마이그레이션 선택을 한 이후에 이제 플랫폼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플랫폼 로드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래 전략을 수립을 하였고요. 크게 이제 코어,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구분으로 해서 도메인들을 다 재정의를 하였고 여기서 이제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제 미래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각각의 전환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갭 차이를 보았을 때 환경적인 부분과 조직의 문화적인 부분이 갭 차이가 가장 크다고 느꼈었고 이 환경적인 부분과 이제 문화적인 부분은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처럼 개선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 경영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AWS의 서포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개선해 나간 것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발 환경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잡코리아는 온프레미스 기반으로 서비스가 계속 되어져 왔고 알바몬의 사용자 프론트는 일부 자바 전환이 되면서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기반 시스템은 온프레미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잡코리아 서비스의 경우에는 ASP 버전들도 있고 .NET의 낮은 버전들이 사용하는 파일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소스 코드 저장소도 26년 동안 계속 업핸드 되어 와서 전체 용량이 2기가에 달하고 이 안에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피처를 수정을 했을 때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들 전체가 높은 단일 데이터베이스 의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MS SQL로 Always On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단일 데이터베이스 구조라서 물리적인 서버의 장애가 전체 서비스 불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비즈니스 로직이 스토어드 프로시저랑 데이터베이스의 배치 스크립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기능 변경에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환경적인 부분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어, 아키텍트라는 직군이 따로 있어서 아키텍트 직군이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요. 백엔드 개발자들은 단순하게 코딩을 진행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비효율적인 개발 환경과 낮은 서비스 안정성을 야기시키는 환경들을 개선하는 것이 빠르게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개발 생산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재정의해 나갔는데요. 첫 번째 아키텍트 직군을 폐지하여서 개발자들이 직접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하여서 개발부터 배포 프로세스까지 새롭게 환경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Git 리파지토리 사용 환경도 효율화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멀티 모듈로 프로젝트가 구성되지 않아서 단일 프로젝트로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기능을 수정을 할 때 많은 배포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멀티 모듈 기반의 프로젝트로 변경을 하였고 BFF 패턴도 잘못 적용되어 있던 부분들을 제대로 적용을 하여서 배포의 효율화를 높이기 시작을 하였고요. 이 IT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개발 시에 코드 리뷰하는 것을 필수로 진행을 하였고 코드 통합 시에 정적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통합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플라이웨이를 적용을 해서 서비스가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제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이제 구성원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커리큘럼을 저희 잡코리아 조직문화팀과 같이 개설을 하였습니다. 위에 보이는 리스펙트 더 링크아웃 과정은 모든 구성원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소양을 강화하는 커리큘럼이고요. 저 커리큘럼과 비슷하게 테크 쪽에서도 저희가 풀어야 할 기술적 난제들을 미리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리스펙트 더 테크 그룹톡 이제 그룹분들을 모셔서 미리 저희가 풀어야 될 난제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커리큘럼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만 있는 그 공유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이든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술 블로그도 개설을 하였는데요. 기술 블로그가 기술적인 난제를 멋지게 풀어가는 내용도 있으면 좋겠지만 보다 또 저희가 좀 솔직담백하게 저희가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직군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설을 하였고요. 24년 9월 최초에 런칭된 이후에 현재 60여 편 이상의 포스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매달 3편 이상의 기술 블로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군별 챕터 그룹도 만들었는데요. 이제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중에도 인사이트를 나누고 서로 성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주기별로 모여서 각자의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 구축과 같은 모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직군별 챕터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사적으로는 구성원들이 이제 사업, 영업, 기획, 디자인, 개발 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모여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올해 2월에 잡코리아 최초로 해커톤도 개최를 하야 된대요. 이제 생성형 AI에 친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생성형 AI를 접목한 해커톤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총 19개 팀이 참석을 하였고요. 이 19개 팀이 제출한 프로덕트 전체를 연내 서비스 적용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첫 번째로 서비스에 접목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2세대 명함 서비스 누게 이제 그 이름점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궁합 테스트랑 이름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눅 많이 사용해 주시고 이 재미로 이 궁합 테스트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조직 전체고요. 이제 저희가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제일 처음 먼저 한 것이 매일매일 30분씩 서로의 상태를 체크인을 하고 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일리 스크럼과 회고 제도를 정착을 시켜 나가는데요. 이제 현재 제가 지금 발표를 하는 이 시점에는 많은 조직들이 스프린트 단위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중반까지만 해도 의뢰서를 기반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의뢰서를 주고받는 것보다 이제 조직들이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원해서 저희가 이런 문화를 지향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자체에는 스크럼 마스터나 이렇게 퍼실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AWS 분들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받은 지원이 Experience Based Acceleration EBA를 지원을 받았는데요. 저희 전체 시스템 중에서 가장 높은 결합도가 있는 시스템인 사내 시스템으로 총 6주 과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EBA를 진행을 하면서 저는 그냥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했는데요. AWS 분들과 직접적으로 데일리 스크럼을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체크인을 하고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다 보니 구성원분들이 변화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느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토대로 사내 시스템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EBA 과정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특히 좋았던 거는 단연코 이제 이벤트 스토밍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내 시스템의 이벤트를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 유관부서의 담당자분들이 다 모여서 진행을 했고요. 덕분에 전체 이벤트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리된 이벤트를 토대로 현재 저희도 계속 시스템 개선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아마존에서는 고객 중심으로 일하는 것이 되게 유명을 해서 저희도 고객 중심 이제 개발 지향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워킹 백워즈와 에자일 이네이블먼트 워크샵 중에서 레고 위드 스크럼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하는 문화를 저희 내부적으로도 진행을 하고 AWS의 외부적인 자극도 받아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시스템이 변화했는지를 공유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전략적인 부분도 있어서 모두 다 공유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공유가 가능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네, 먼저 잡코리아의 전체 노출 데이터랑 클릭, 저희는 잡포스팅에서 CTR에서 노출 위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느 위치에 얼마큼 노출하면 이제 효과가 좋은지 노출 클릭을 포함한 사용자 활동 전체를 수집하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DMP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트랜스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이 구조가 얼만큼 노출이 되고 얼만큼 클릭 효용이 있는지가 필요했는데요. 키네시스트림과 파이어홀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적재된 데이터는 S3에 다 적재가 되고요. 이 S3에서 아테나로 연결이 되고 또 아테나 연결이 된 걸 리데시를 통해서 데이터 지표 분석이랑 시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인증은 이제 기존에는 각 서비스에서 각자 이제 인증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래된 시스템이다 보니 이제 쿠키 기반으로 로그인하던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취약점을 해소를 하고 인증을 하나로 하고 각자 서비스를 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통합 인증을 먼저 만들었고요. 이 통합 인증은 게임잡을 제외한 전체 서비스에 지금 연동이 완료가 되어 있고 이거 이후에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이제 통합 회원의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데이터베이스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단일 데이터베이스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서 CDC 기반의 이벤트 브로커를 저희가 구축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새로운 심장을 달아주는 것이라고 해서 코드네임은 데이터 펄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26년 동안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하다 보니 쌓여진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단일 테이블의 필드 개수도 계속 누적만 되다 보니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비즈니스 로직이 스토어드 프로시저랑 데이터베이스에 배치 스크립트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데이터베이스 단위, 테이블 단위로는 CDC가 힘든 상황이었고요. 또한 예전에부터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비즈니스의 상태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저희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그래서 신규 도메인 단위의 비즈니스의 투비 상태를 새롭게 정의하였고요. 그 투비 상태에 맞는 테이블과 필드의 복합 조건을 따져가지고 투비 상태에 적합이 되면 저희가 이벤트를 전달을 하는 이벤트 브로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브로커는 전사의 모든 주요 데이터들의 변화를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형성 시스템이 필수적이었고 도메인 내에서도 부하 분산이 필수였기 때문에 DBG음의 소스 커넥터들을 멀티로 붙여가지고
이 부분을 비즈니스 단위로 먼저 분리하고 내부에 카프카 파티셔닝을 진행을 해서 고가용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사적으로 아웃박스 패턴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벤트가 유실이 되지 않도록, 이벤트가 받는 쪽에서 유실이 되었을 때 리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 브로커를 토대로 여러 공통 플랫폼을 구축을 하였는데요. 공통 시스템들을 다 공유해드리기보다는 어떤 컨셉으로 진행하였는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공통 시스템들은 처음에 정제된 데이터들을 데이터 허브에 적재를 하고요.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된 파이프라인으로 검색과 API를 통해서 다시 서비스에 제공되는 형태로 구축을 하였고요. 단순 시스템 제공뿐만이 아닌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컨셉으로 구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채팅 플랫폼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였는데요. 24년 3월에 베타 버전 런칭 이후에 새롭게 플랫폼화를 하면서 재구축을 진행을 하였고요. 플랫폼화 재구축을 진행을 할 때 웹소켓을 이용하여 양방향 통신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단일 플랫폼으로 잡코리아의 전체 서비스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고가형성 시스템이 되도록 디자인을 하였는데요. 현재는 알바몬 서비스에 먼저 적용이 되어서 HR의 채팅에 어떤 것들이 기능이 키피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빠르게 도입을 해보고 있고요. 연내에는 잡코리아의 모든 서비스에 채팅이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드민들은 서비스별로 ASP든 단넷이든 각자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함과 동시에 데이터 변경하는 부분이 어드민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합 어드민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BFF까지 이제 관장을 하는 아키텍처 패턴이었고요. 백엔드 개발자는 어드민의 API만, 데이터 변경의 API만 제공을 하면 되도록 빠르게 디자인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드민 구축 시에는 헤드리스 컴포넌트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UI를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이런 어드민의 노력과 경험을 토대로 현재는 사용자 서비스 전체의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디자이너와 피그마 토큰을 이용을 해서 잡코리아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상반기에 잡코리아부터 해서 많은 서비스에 디자인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파일 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중에 있는데요. 기존의 파일 서버는 온프레미스 기반의 나스 스토리지에 있었는데 이를 클라우드로 전체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HR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력서와 이미지들이 대부분이라서 개인정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머레어가 있는지 아니면 개인정보들이 있는지, 개인정보들이 있으면 어느 버킷으로 저장이 돼야 되는지, 이런 비동기 기반의 프로세스를 구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연내에 완료를 해서 전체적으로 나스 스토리지에 있는 것을 클라우드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시스템 변화를 24년 3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 저희가 대단히 많은 개선을 이루어냈는데요. 전체 개발 직구는 140명 중에서 이 프로젝트에 진행된 인발부된 분들은 30명에서 4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적은 인원으로 임팩트 있게 일하면서 빠르게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저희가 클라우드 전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더욱더 가속화를 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전환과 이제 조직 성장을 통해서 변화를 이제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23년 대비해서 24년 그리고 현재까지 전략 과제 수행 속도는 23년 대비해서 3배 이상의 속도 성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플랫폼화 진행은 이제 개발자들의 매몰 비용의 감소, 그리고 신규 프로덕트의 출시 속도, 프로덕트 벨로시티가 빨라졌다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3년도에는 따로 플랫폼화가 없이 각자 매몰 비용을 가지면서 개발을 진행을 해왔고요. 24년부터 3월부터 클라우드 전이를 통해서 플랫폼들을 이제 구축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플랫폼 개발은 저희가 그 비즈니스를 멈추고 진행한 게 아니고 전략 과제랑 더불어서 같이 진행을 하였고요. 개발 문화 역시 전통적으로 의뢰서를 주고받는 전통적 개발 문화에서 소통하는 문화로 계속적으로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의 복지는 좋은 동료라는 말이 있는 만큼 채용 프로세스를 정비하여서 좋은 동료를 모시기 되게 많이 노력을 하였고요. 업무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영진도 회사에 되게 많은 투자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2023년 대비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 이후 2024년은 정말 360도 다른 조직이 이제 바뀌고 있다. 서로 360도 다른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가 정말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제 AI 에이전트 저희도 LMM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처럼 AI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뭐 AI 플릿 등 정말 많은 변화들이 하루가 다르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잡코리아는 단순히 HR 테크 플랫폼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을 넘어서 AI로 트랜스포메이션하는 AX까지 진행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AX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못 드려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저희가 AI 트랜스폼 과정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AI 트랜스폼을 진행을 해서 기업과 인재를 더 잘 연결하는 테크 기반 커리어 플랫폼으로 더욱더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 저희 잡코리아의 최종 엔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AI 관련된 주제들이 많아서 AI 관련된 직군의 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요. AI 시대를 맞이해서 업계 최초로 AI 공고를 빠르게 모아서 볼 수 있도록 AI 잡스를 저희가 지난주 5월 8일에 런칭을 하였습니다. 잡코리아의 AI 잡스로 오시면 AI 직군에 대한 공고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고 AI 직군에 대한 컨텐츠, 뉴스레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AI 잡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족하지만 시간 내주셔서 부족하지만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AI 잡스는 이제 잡코리아가 앞으로 어떻게 더 바뀔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